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주도해 왔었죠. 하지만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가세하면서 색다른 이야기,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협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우디로 향하는 선수들이 과거에 아시아 쪽의 자본들이 투자가 됐을 때 이미 조금 꺾인, 이름값은 있지만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만 갔다면 이제는 한창 뛰어야 할 전성기의 선수들까지 연결되고 이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우디의 오퍼, 손흥민 선수는 거절했고 프리미어리그에 이뤄야 할 것이 남았다고 말하면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잔류 선언이 미친 효과일까요?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핵심 윙포워드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연결됐던 팀의 왼쪽 윙포워드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현지 독점 보도 내용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알랭 생맥시맹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클럽과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알이티하드의 연봉 3천만 유로, 이적료 6천만 유로 제안에 대해서 협상조차 하지 않고 거절하며 프리미어리그에 남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뉴캐슬은 손흥민 선수가 만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팀으로 이적을 고려한다면 거의 유일한 옵션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 생맥시맹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가 부상도 많고 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경험이 있고 또 조금 더 득점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맥시맹이 떠나게 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리버풀 같은 경우도 루이스 디아스가 왔기 때문에 왼쪽 윙포워드가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였는데 이 루이스 디아스가 정말 떠난다면 클롭 감독이 오랫동안 손흥민 선수를 원해 왔으니까 마네가 떠난 것에 이어 디아스까지 떠난다면 손흥민 선수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맥시맹 선수의 사우디행 아을 아흘리라는 클럽이죠. 지난 시즌에는 사우디 2부 리그에 있었지만 1부 리그로 올라왔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 국영펀드가 인수한 4개 팀 중에 하나예요. 1부 리그에 올라오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팀인데, 아시다시피 뉴캐슬 역시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만 같은 리그 연맹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두 구단을 공동 운영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영국의 축구 소식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죠. 디 애슬레틱 영국판의 보도에 따르면 생맥시맹이 알 아흘리와 협상하고 있고 제안도 받았는데 굉장히 유력하다,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디 하우 감독 본인도 최근에 치렀던 레인저스와의 프리시즌 경기 이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레인저스와의 경기에 생맥시맹이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훈련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제 프리시즌 일정에도 빠질 수 있다, 즉 이적을 위해 선수단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유는 사실 뉴캐슬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충족을 위해서예요. 산드로 토날리 선수를 지금 영입해서 중원을 강화했는데 이 선수 영입을 위해 썼던 그 자금을 좀 균형상 맞추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선수도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생맥시맹에 대한 오퍼가 왔고 구단은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를 매각해서 채울 수도 있겠지만 매각했을 때 가장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현재 뉴캐슬 내에서는 생맥시맹이고 또 사우디 국부펀드가 나란히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니까 거기서 원하는 선수를 좀 내보내면서 뉴캐슬이 필요로 하는 돈을 채우면서 리빌딩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에디하우 감독도 생맥시맹이 우리 팀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선수이지만 구단의 상황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에게 힘든 순간 아직은 과거형으로 말하기에 이르긴 하지만 떠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징후가 바로 수요일에 뉴캐슬이 미국 투어를 위해 이동하게 되는데 생맥시맹은 이 미국 투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적이 무산되면 뒤늦게라도 미국에 합류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생맥시맹은 알 아흘리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뉴캐슬이 왼쪽 측면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삭 선수도 왼쪽을 커버할 수 있고 고든 선수를 영입했기도 하지만 고든은 기대치에 못 미쳤고 이삭은 전방에서 좀 더 좋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전문 왼쪽 윙포워드는 생맥시맹인데 이 선수가 나간다면은 대안 영입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 자리에는 이미 연결되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시장에 나온 하비 반스 선수인데요. 사실 토트넘이 하비 반스와 제임스 매디슨을 동시에 영입하고 싶어 했는데 하비 반스는 이제 토트넘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토트넘이 마노르 솔로몬 선수를 영입한 것이죠. 물론 이적료 지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좀 발을 뺀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비 반스 본인도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뉴캐슬 행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디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보도를 했죠. 독점 보도로 한국 시간으로 7월 20일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를 보면은 레스터시티와 뉴캐슬이 하비 반스 이적에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뉴캐슬이 3천만 파운드 이적료를 제시했었고 레스터시티는 4천만 파운드를 원했는데 그 중간점에서 조금 이제 레스터시티가 원했던 가격에 근접한
3,800만 파운드 이적료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즉 일사천리로 이제 하비 반스가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금 뉴캐슬은 생맥시맹을 매각한 자금으로 토날리를 영입하면서 생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문제도 조금 해결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스를 영입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맥시맹이 꽤 큰 이적료로 또 본인의 개인 조건도 크게 올리면서 사우디로 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도 뉴캐슬이 충분히 원할 만한 프로필의 선수지만, 기본적으로 뉴캐슬은 현재 완성된 선수를 비싸게 영입해서 득점감으로 쓰기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선수, 앞으로가 더 이제 기대되는 선수, 유망주 단계, 포텐이 있는 선수를 영입했던 것이 최근의 기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 25세의 하비 반스가 조금 더 적합한 프로필이고 이적 협상도 용이하고 또 레스터시티가 2부 리그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선수의 의지도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뉴캐슬이 손흥민 선수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도 설득해야 되고, 특히 무엇보다 토트넘을 설득해야 되는데, 해리케인 선수까지 이적설이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적 협상이 만약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뉴캐슬이 생맥시맹이 떠나지만 손흥민 선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하비 반스를 영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하비 반스가 지난 시즌부터도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하비 반스 선수는 기본적으로 왼쪽 윙포워드죠. 오른발을 잘 쓰고 최근에는 거의 왼쪽 윙포워드로만 뛰었어요. 커리어 내내 봤을 때는 공미도 뛰고 세컨드 톱이나 오른쪽에서 뛰기도 했었지만 거의 왼쪽을 기반으로 뛰니까 생맥시맹의 자리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 이제 20대 중반에 다다르고 있는데 2020-2021 시즌에 이미 어린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25경기에서 9득점 4도움으로 득점 포텐이 터졌고, 2021-2022 시즌에는 리그 6득점 10도움으로 도움 능력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지난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13골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최다골을 한 시즌에 넣기도 했고, 도움 기록은 많이 떨어졌지만 득점과 도움 양면에서 모두 앤서니 고든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생산성을 볼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 반스와 고든이 왼쪽 라인을 이제 커버하는 형태로 뉴캐슬이 시즌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뉴캐슬의 연결고리는 이로 인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루이스 디아스, 콜롬비아 대표 윙어죠. 리버풀에 야심차게 마네가 나가면서 영입한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힐랄의 오퍼가 왔다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5천만 유로의 이제 이적 제한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리버풀이 옵션을 포함해서 포르투로부터 이제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하는데 총액 6천만 유로를 썼거든요. 그 돈보다 작은 돈의 오퍼가 온다면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적료를 제시하더라도 리버풀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이적료까지 한화 700억 수준이면 사실 리버풀이 이 딜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이상의 자금을 제시하고 연봉까지도 훨씬 높여주는 조건들이 온다면 루이스 디아스가 고민할 수도 있고 리버풀도 고민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루이스 디아스는 물론 리버풀의 독일 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협상이 진정이 된다면 새로운 추가적인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떠난다고 했을 때 리버풀의 공격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클롭 감독이 정말 이렇게 연쇄적으로 사우디 자본의 침투로 인해 왼쪽 공격수를 새로 사야 된다면 손흥민 선수를 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다만 현재 리버풀이 필요로 한 것은 최전방 9번 공격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르윈 누네스가 등번호 9번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최전방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왼쪽 자원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루이스 디아스 외에도 코디, 각포, 디우구, 조타가 있죠. 조타 같은 경우도 왼쪽 윙포워드가 주 포지션이고, 루이스 디아스도 왼쪽에서 가운데로 꺾어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슈팅을 하는 타입이고, 코디, 각포는 물론 가짜 9번으로 지난 시즌에 가장 좋은 플레이를 펼치긴 했지만 이 선을 전천으로 움직일 수 있고 무엇보다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에 배치됐을 때 조금 더 위력적이거든요. 오른쪽이 오히려 살라 선수밖에 왼발잡이 공격수, 꺾어 들어온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엇이 올라올 수도 있고 다른 대안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포지션을 보강을 해야지 왼쪽 오른발잡이 왼쪽 윙포워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루이스 디아스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살라의 백업 자원 역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또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조금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가 설령 떠나더라도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루이스 디아스는 지키려고 하지만 보내기로 확정한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장인 조던 핸더슨과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파비뉴인데요.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에 명확하게 경기력이 떨어지는 하향세의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올 여름에 이미 맥칼리스터 선수와 소보슬라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미드필드를 조금 더 젊게 개편하고 있잖아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던 가운데 조던 핸더슨은 제라드 감독이 부임한 알 에티파크에 1200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 조건으로 이적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리버풀이 합의를 한 것이죠. 조던 핸더슨도 이미 엄청난 연봉 상승이 됐기 때문에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파비뉴에 대해서도 알 이티하드가 4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또 재정적 페어플레이도 충족하고 공격수, 센터백 영입하기 위한 자금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핸더슨과 파비뉴를 한 번에 내보내고 티아고 알칸타라까지도 내보낼 수 있다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알 이티하드가 원래는 손흥민 선수를 원했던 팀이잖아요. 벤제마와 캉테를 영입한 가운데 잔여 그 이적료를 걸고 파비뉴 영입에 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는 선수도 있어요. 바로 리아드 마레즈인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한국 시간으로 7월 20일 새벽, 이것도 몇 시간 전에 보도한 최신 보도인데 히얼위고를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이 있었는데 알 아흘리와 이제 이적에 합의했다. 3,500만 유로의 이적료라고 하는데 여기에 500만 유로의 옵션까지 있고 24시간 안에 이제 메디컬 테스트까지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피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도 손흥민 선수 영입을 과거에 원했던 바가 있죠. 2018-19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 영입을 토트넘 측에 문의를 했었는데 레비 회장이 1억 유로부터 협상이 가능하다라고는 회신을 하면서 아예 협상 단계로 진행하지 못했던 바가 있죠. 다만 이미 맨시티가 측면 자원들을 충분히 보강을 한 상태인데 마레즈가 떠날 경우에는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까지도 이적설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 포든도 측면에 오른쪽에도 배치할 수가 있고 또 유망주인 콜 팔머도 오른쪽에 배치할 수 있는 데다가 홀란 선수의 백업 공격수로 뛰어왔던 아르헨티나 대표인 훌리안 알바레스도 사실은 오른쪽 측면을 커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입 없이도 마레즈의 공백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포든도 우측면이 주 포지션도 아니고 알바레스도 조금은 스트라이커에 가깝고 이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현재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선수예요. 하피냐 같은 경우 바르셀로나가 지키고 싶어 하지만 지금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등록하려면 6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 수입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이적료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좀 매각이 가능한 선수가 하피냐이기 때문에 하피냐가 현재 바르셀로나의 프리시즌 훈련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맨시티가 오퍼를 한다면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치키 베리스티안 맨시티 디렉터가 과거 바르셀로나 디렉터였잖아요. 그런 인연도 있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상이 좀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 맨시티가 이제 마레즈가 떠나는 가운데 어떤 공격수를 추가로 영입할지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과거에 연결됐고 최근에도 연결됐었던 맨시티, 뉴캐슬, 리버풀 모두 측면 공격수, 윙포워드가 나가는 상황이지만 손흥민 선수와 연결되기는 어렵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케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손케듀오를 동시에 내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또 손흥민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 남겠다라고 하면서도 토트넘 팬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멘트를 한 것처럼 본인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잔류만 선언한 게 아니라 토트넘에서 2023-2024 시즌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본인의 본 모습을 확실하게 보일 경우 2024년 여름에는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본인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시즌을 잘 치러야 되는데 지금 몸 상태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합니다. 웨스트햄과의 프리시즌 첫 경기는 2번밖에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다라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리시즌 두 번째 토트넘 경기는 7월 23일 일요일 저녁 7시 태국 방콕의 라자 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입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되긴 했지만 레스터시티 여전히 좋은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죠. 토트넘이 레스터와의 경기에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 또 어떻게 더 완성도를 높일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할 경우에는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준TV에서 이 스퍼스 플레이 토트넘의 공식 채널과 함께 이 경기 실시간 중계를 또 하게 됐어요. 스퍼스 플레이에 들어가시면 이제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 저의 해설로 보실 수가 있고 또 경기가 끝나면 한준TV를 통해서 경기 후속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손흥민 선수의 활약 분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아시아 투어 레스터와 태국에서 경기한 이후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7월 26일 저녁 8시 30분에는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와도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8월 달에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샤흐타르와 경기하고 바르셀로나로 가서 감페르컵에도 참가한 이후에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3-2024 시즌도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